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일제에 의해 도시로 개발되기 전부터 마포나루와 그 일대는 조선에서 가장 북적대는 물류의 요충지였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와 의회가 있는 여의도 사이, 대기업 본사가 그득한 시내와 증권가의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서울 중 하나. 이번 주 서울데이터 연구소는 마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평화로운 주말에 신선 소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건조 에디터고요. 드디어 마포 이야기라서 너무 신나요. 우리 동네 얘기로 왔습니다. 네, 심리적 거리가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힙스터의 동네. 이 동네 출입한 지 몇 년 안 됐겠지만. 그렇긴 네. 한데 저는 제가 사는 건 관악구인데 네. 관악구 말고 제일 많이 온 건 그래도 마포군 것 같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놀러 홍대를 많이 갔어가지고 주로. 그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홍대에 갈 때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홍대는 제가 돈을 쓰는 곳이라기보단 돈을 버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남들과는 다른 경우. 몰랐기도 한데 나이 먹고 이제 화이트 칼라가 돼서 네. 되게 오랜만에 가보고 느꼈어요. 여기 물가 개싼데? 생각보다 그쵸? 애들용 물가인데? 네. 예. 지금도. 새로 발견한. 그리고 이제 현대가 새로 발견한 마포를 이제 정치에서는 마포을이라고 부르고 전통적인 마포를 마포갑이라고 부르고. 네. 네. 그런 얘기도 천천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저는 한 5년을 살고 한 12년을 일해봤는데 네. 우리 동네시군요, 정말. 네. 신선 소장이 다음 주 토요일에 할 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클리셰는 이제 그만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 캠페인 내 몸이 반기는 선물 로아스웰 어떤 요리보다 오늘의 김 우리 땅의 깊은 맛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AI야, 흔하게 보이는 기부 광고 특징 알려줘. 기부 광고의 특징은 첫째, 동정심을 자극하는 아이들의 슬픈 표정, 둘째, 빈곤, 질병 등 열악한 환경 연출, 셋째,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어두운 배경 등입니다. 기부 광고 속 아이들의 슬프고 힘든 모습, 문제는 없을까요? 아름다운 재단은 우는 아이의 사진이 없어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건강한 기부 문화를 꿈꿉니다. 당신의 기부가 더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 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순도 98% 코엔자임 Q10. 나쁜 콜레스테롤은 내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려주는 홍국. 혈압관리, 혈행 개선, 황산화까지 동시에.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코큐메가 홍국. 제조원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한잔하고 싶다. 거하게. 근데 온 집안이 너무 적막해. 너무 늦었어. 애들 잠 깨우면 안 되고 야밤에 또 먹고 자빠졌다고 한 소리 들을 게 뻔해. 배달 음식? 아니야 안돼. 라면이라도 끓일까? 아니야 귀찮아. 어? 이거면 충분한데? 그 어떤 안주보다 오늘의 김.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옷 광고를 하겠습니다. 드디어 정확히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XSFM 가먼츠의 2025년 반팔티 오픈이요. 여러분이 바로 조회하셨다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네, 26일이죠. 네. 컬러감이 없는 사람도 기대게 만드는 시즌 팬톤 컬러를 도입하였습니다. 모카무스와 텐 핑크입니다. 네, 제가 웜톤으로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네. XSFM 스튜디오만큼 푸르른 로열 블루. 정확히 색깔이 똑같아요. 저희가 또 이거 스포일 되나요? 제가 네. 크로마키 기능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티셔츠를 입고 제가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요. 정확히 네. 같은 색깔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겠죠. 네, 제 수급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물론 그 누구나 즐기시는 화이트와 블랙 컬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3가지고요. 그러니까 총 12가지가 종류가 있는 것이죠. 네. 색깔까지 하면. 디자인이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에 보이는 글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세스몰에도 곧 카탈로그
지구가 업데이트 됩니다. 네, 제가 그 화면 보고 좀 후회했어요. 옆에서 좀 들어드릴 걸 너무 힘겹게 들고 계셔가지고 티셔츠를. 그건 뭐 내가 팔 짧은데 네가 도와준 거 있냐? 괜찮아요. 네. 그런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티셔츠 네. 기장이 좀 길어요. 네, 길입니다. 네. 하지만 저 S 입었을 때 딱 적당한 오버핏으로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2025년 4월 26일 오전 11시 전통의 시간에 민주화의 열기만큼 뜨겁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25년 신제품 나옵니다. 구글맵에서 마포를 보면 화가 나는 지점. 아니다. 저희 이제 제 집에 있는 데스크탑의 메인 모니터는 32대 9예요. 네. 아, 길군요. 네. 피파 게임을 할 때, 저쪽 골대에서 이쪽 골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약간 다른 생명체의 시야가 긴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닌 네. 다른 종의. FPS 게임 할 때 되게 탁월하고. 네. 그 화면으로 보면, 넓혀서 딱 보면, 마포가 이렇게 식빵처럼 쭉 길다랗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마포가 가로로 길어요. 네. 동서로 길죠. 음. 동서로 긴 거는 사실 마포는 원래 이제 예전에 마포라고 불렸던 곳은 사실 마포 갑이 거의 전부고 네. 마포 을은 사실은 예전에는 난지도.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은 살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를 이제 서울 경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이제 동서로 좀 길어지게 된 건데 마포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힙스터의 동네 혹은 마용성의 동네라고 마용성의 많이 동네. 불리죠. 네. 근데 이제 어제 오늘 만들어진 동네는 아닙니다. 오래된 동네고요. 그래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추리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얘기를 해도 좀 꽉 찰 것 같습니다. 네, 욕심을 조금 덜 내보고 싶은데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1시간 반. 어쨌든 열심히 끊어볼 건데. 오랜만에 이제 서울 데이터 연구소 시간을 찾아와 주신 분들께 말씀드리면, 저희는 서울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도시의 다른 데이터 연구자가 다른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겸허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마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늘 서울의 중심 권역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본이 있는 동네고요. 저 태어나기 훨씬 전에도 제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도 마포는 대충 서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 네, 마포 갑 지역이 더 그래요. 그게 마포 갑. 네. 그 동네 이름 붙은 드라마가 있는 동네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현동 마님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마포거든요. 북아현동은 서대문구고 아현동은 마포구인데.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실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 전후에 로 알려진 아현동이 있고 이제 여러 개를 얘기를 할 건데 서울에서 근본이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는 되게 차별적인데 근본이 있는 동네라고 할 수 있다면은 종로, 중구, 용산 그리고 마포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로, 중구는 뭐 크기도 그렇고 인구수도 그렇고 한 번에 하게 될 것 같고 용산은 아마 다른 이유로 따로 하지 싶은데 네. 아무튼 마포는 서쪽으로 이제 불광천을 경계로 오래전부터 성저심리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한양도성. 성저심리. 네. 성저심리가 뭔가요? 한양도성을 바깥으로 이제 네. 심리. 한양도성의 성하마을에 가까운데 성을 둘러싸고 있는 동네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네. 도성의 심리 바깥까지 포함하는 지역이 성저심리인데 주로 하는 일은 도성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네. 도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고 도성과 부와 물류를 주고받는 일들을 하죠. 도성에서 고기를 먹어야 되면 성저심리에서 썰어와야 되니까 네. 마장동이 있고 왕심리가 있고 하는 것 같이. 네, 그래서 뭐 정확히 심리는 아니고 그냥 서울의 주변부. 그래서 전에 이제 손희상 선생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저심리와 도성은 문화의 벽이 성벽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 성벽을 두고 문화가 완전히 달라져서 말투도 다르다. 그래서 종로, 중구, 토박이는 도성 내의 방언을 가지고 있고 예, 되게 높은 톤의 교양 있는 말씨 있어요. 네. 그리고 성저심리의 방언이 따로 있는데 그 방언을 최근에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전 대통령이죠. 그렇습니다. 그 왕심리 사투리라고 하는 그것이군요. 정치부 기자들이 아무도 얘기 안 하더라고요. 손희상 네. 선생이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은 그 성북구에 이제 그 해화동 위쪽에 가면은 한양도성 지금 복원된 데가 있는데 네. 아직도 도성이 있습니다. 네, 그 도성 그 이제 뭐 일제시대 때 이제 그
그 한양 경계가 약간 허물어지면서 그 도성에 있던 돌들을 빼가지고 이제 자기 집 기단으로 썼던 그런 집들이 거기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네 오래 사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그 성 아래 살던 사람과 성 안에 살던 사람이 별로 안 친하고 또 그렇죠. 이제 성벽이 무너지면서 그 성벽 흔적 위에 집을 쌓아 올렸던 집들이 또 뭐 이제 다른 성격이 있고 뭐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성신여대 가는 길하고 한성대 가는 길에 좁은 골목들로 들어가면 현대에 만든 것 같지 않은 듯한 자재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시장 공간, 그 서울시장 공간 말고 예전 서울시장 공간이 그 도성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복원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마포는 성저심리에 되게 오래전부터 포함된 지역이고 이거는 아까 이제 그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울이 요구하는 인프라 그 중에서도 물류 마포나루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고등학교 국사 시간을 좀 돌아보실 기회가 될 텐데 조은선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 점심 먹으러 갔던 저 식당 중에 이름이 마포나루인데 이때 네, 맞아요. 네. 네, 그 삼남지방으로부터 쌀을 날라오던 한양수원의 관문이자 거점인 마포나루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래쪽에 한강을 타고 올라오는 쌀들이 있고, 예, 서쪽에서는 제물포에서 들어오는 뭐 물고기 및 또 뭐가 있을까? 옥?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비단? 모르겠네요. 원래 그 일제시대 때까지만, 일제시대 초반까지만 해도 백령도까지 조깃배가 나가는 출발점이 마포나루였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활성화되어 있던 항구였고. 헐, 대박. 옹진군까지 여기서 배 타고 갔다고요? 네. 와, 그게 하룻밤 걸려서 이제 가서 그게 잡고 됐구나. 네.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원래 그 서소문 공원에 있던 수산시장까지 나르는 그 거점이 되던 나루가 마포나루입니다. 가슴둘레가 한 140cm 한 됐을까? 그렇게 배를 저으면? 세상에. 그 노티카 광고에 나오는 덩치 큰 백인들 같은, 아이고. 이제 한성부 관할의 강줄기를 경강이라고 불렀는데 경강. 그냥 서울강입니다. 네. 크게 이제 광나루에서 양화진, 지금 지명으로 보면은 광진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네. 이제 경강상인이 관할하던 나루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큰 곳 중 하나가 마포나루였습니다. 이제 마포와 한양도성을 잇는 선상, 그러니까 마포에서 물류가 출발해서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 선상에 뭐 이제 수산시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있었는데 마포는 예전부터 그럴 만한 입지였다. 그래서 물류의 중심이다. 광흥창이라는 이름도 이제 그 조운 때문에 남아 있는 거고요. 광흥창. 광흥창. 네. 서울의 양재물류센터 정도, 지금 서울의 양재물류센터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느낌입니다. 말 그대로 물류센터군요. 네. 예전에 하남 그 근처 어딘가에 어시장이 겁나 크던 시절이 있었대요. 저 태어난 뒤에는 작아졌다는데 그때 이제 그 고속도로와 지방국도를 이용해서 물고기가 올라와서 그 머무는 가장 큰 곳이었다는 거죠. 노량진까지 올라가기 전에. 네. 네. 그런 역할을 마포나루가 했나 보죠. 옛날에는. 그래서 근 100년 정도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뭐 1914년 때 이제 부근면 통폐합 한번 행정구역을 크게 뒤집어 엎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별걸 다 외워요. 14년 부근면 통폐합. 네. 와. 네, 이때 이제 한성부의 성저심리를 다 다른 데로 보내고 경성부만 좁게 남겼는데 마포나루랑 그리고 마포정점이 있던 마포동, 도화동 그리고 현재 망원동 일부는 그때도 경성부였어요. 아, 그러니까 그 한국 최초의 노면 철도. 노면 전차죠. 노면 전차가 깔렸던 그 길까지를 서울로 쳐주는. 네. 네. 그 외의 성저심리는 다 밖으로 보냈는데 얘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여의도까지가 경성이었고 네. 1936년에 이제 현재 영등포동까지 확장이 됐었는데 뭐 뚝섬하고 서대문구 이렇게 좀 더 많이 늘어났지만 아무튼 당시에는 여의도 모래톱이 지금보다 훨씬 컸고 밤섬이랑 거의 붙어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네, 여의도 해수욕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사람들이 여름에 이제 그 모래톱에 나와가지고 공 차고 놀고 물놀이하는 사진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초현실적인 흑백 사진들이 있는데 해수욕이라고 할 수 없구나. 아무튼 역사가 강수욕이죠. 너무 네. 지금 한강 생각하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저기서 놀 수 있나 생각이 드는데 옛날 물길 지도를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큰 강이니까요. 네. 네. 뭐 지도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망원역 바로 위에 홍제천이 원래 꼬불꼬불했는데 이거를 네. 직강화하면서 직강화가 돼 있죠. 네. 이 경계가 사실은 마포의 구경계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은평구에 처음 살 때 네.
그 불광천과 홍제천 직광화된 길을 따라서 퇴근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언제나 되게 막히는 길이거든요. 그 강을 처음 보고 생각했어요. 이거 오사카에서 보던 건데? 오사카에서 보던 그 중간에 캐널이 직선으로 그죠? 쫙 있고. 캐널. 네. 네. 아니, 강을 어색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물론 뭐, 부산에는 많으니까 부산 사는 사람들은 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홍제천은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네, 꾸불꾸불했고 좀 더 이제 자연하천이었죠. 서울의 모든 하천들이 그렇듯이. 네. 그리고 복개된 곳들이 되게 많고 복개된 곳들은 대개 주차장입니다. 사실 지금. 마포 갑에 큰 거 하나 있습니다. 네. 굳이 따지자면은 그 불광천 안쪽이 이제 구마포.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마포는 마포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불광천을 넘어가면 마포을. 네. 마포가 이제 한양 수원의 중심지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염리동에는 소금 창고가 있었고, 소금 창고. 그래서 마포구에 새우젓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있어요. 네, 커요. 예, 최근엔 사람들이 싫어요. 김은국 씨가 나오니까 그 구청장이 국민의힘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아니 근데 이 새우젓은 그 실어온 새우젓인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서 잡는 새우는 그래서 그거 아닐 거잖아요. 한강. 네. 네, 이제 그 충청도 전라도에서 실어온 새우젓들이 여기서 저장돼서 도성으로 팔려나간. 그렇습니다. 어렸을 적에 알기에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는 난지도가 쓰레기 매립지였던 시절에 강을 메워서 만든 매립지였다는 거죠. 난지도가 말 그대로 진짜 섬이었고. 섬이었죠. 네, 그 섬과 이제 지금의 마포 상암동, 성산동 쪽을 가르는 강을 메워서 이제 매립지를 만든. 지금은 데이트 명소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 매립지 위가 하늘공원이죠. 완전 달라졌죠. 네. 아무튼 한양도성으로 물류가 흐르는 메인 길목이다. 그 성격이 아주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마포에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고 성장할 수 있는 흔적들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러네요. 마포는 원래 그 용산으로 같이 묶이는 곳이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용산방이라는 그 대한제국 이전 시절에 조선시대 말기 네. 이제 용산방이라는 그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데였고. 참고로 천공과 백제권은 뭐 용산에 터가 좋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대통령실이 들어서 있는 그 용산은 예전엔 용산이 아니었습니다. 네, 달랐죠. 저희 사무실이 용산이었습니다. 네. 방이 단위군요. 네. 용산의 지금 뭐 가장 큰 인프라라고 하면은 캠프 용산. 네, 미군 기지죠. 네. 그 자리에는 과거에는 일본군 기지가 있었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그 전에는 조선군 병기창이 있었습니다. 유서 깊네요. 네, 유서 깊어요. 군용 지역이었어요, 계속. 네. 뭐 병기창이 있는 건 일부지만 마포부터 그래서 용산역 이촌 일대까지 이런저런 인프라들이 점점이 박혀 있고 널려 있는데, 그렇죠. 뭐 나라가 가진 땅도 그래서 많고. 지금의 마포구랑 아주 가까운 용산구 용문동 38번지가 이제 대한제국 때 총포 생산하던 군기창 일대인데, 이게 그 뭐 빠르게 점령을 당하고 편입당하고 폐지되고 뭐 그런 히스토리도 있고. 근데 군기창이라는 것도 그 아머리도 물류가 몰려오는 곳 근처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게 없으면은 성립이 안 되니까. 보급이 중요한 곳이니까. 네. 쇠가 배를 따라 올라오고. 네. 그래서 이제 마포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마포는 인프라. 네. 그 중에서도 시작은 전기입니다. 네. 갑자기 군기창에서 전기로 넘어왔어요. 네. 왜 전기냐면은 마포구가 서울 유일의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네. 저희 유튜브 버전에 가만히 찾아보시면 네. 항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겨울에는 연기를 내뿜기도 하고.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네. 수증기라고 주장하고 수증기입니다. 네. 수증기 맞아요. 네. 수증기예요, 수증기. 네. 물론 이제 뭐 태양광 패널 이런 건 제외하고 대형 인프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태양광은 아무리 집에나 다 있고 이제. 네. 전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심시티 시작하면 우선 발전소부터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이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일부 도로를 깔고 그다음에 짓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발전소는 최초에 지어야죠. 가급적. 그 현대사회에서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여담이지만 서울 전력 자립도가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게 태양 패널 같은 게 많이 보급돼가지고 조금 올라갔어요. 예전보다 조금 올라갔고, 뭐 사용량을 보면은 순수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고 60%가 넘습니다.
순수 서비스업은 전력 자립도가 60%다. 아, 자립도보다는 그 아, 전체 사용량에서. 소비량이 네. 네. 그죠? 상업 전기를 훨씬 많이 쓰죠. 그죠. 예, 커피숍의 조명수와 우리 집의 조명수를 비교해 보시면. 네. 그렇다고 서울에 막 산업이 많진 않을 것이고. 네. 네. 가정이 30%, 산업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있긴 있어요. 네. 네. 공공이 한 5% 정도를 쓰는데 아무튼 그 뭐 여름에 이제 매장에 에어컨 끄고 문 닫으라는 얘기가 근거가 없진 않은 얘기이긴 한 것 같습니다. 60%니까. 네,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네. 아무튼 다시 마포 이야기로 돌아보면은 이제 마포종점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은 없어도 이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기 근처 공원에 이거 가사 적어놓은 노래비가 있어요. 네. 네. 네, 서울에 그 서울 노래비가 2개인가 있을 텐데 하나는 그 서울 찬각 서울의 노래 그걸 거고 아무튼 유명한 노래입니다. 네. 1968년에 발표됐는데 가사가 되게 재밌어요. 가사에 이제 여의도 비행장, 당인리 발전소 같이 그 당시의 서울 풍경이 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일리 발전소가 이때부터 등장을 하는군요. 그게 신기하네. 네. 여의도 오래됐군요. 비행장엔 불빛만 쓸쓸한데 이건 지금의 여의도 공원 일대입니다. 지금으로 비유하면 아마 방 깊은 방화차고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네요. 네. 네. 아무튼 당인리 발전소 이야기를 하려면은 전차 이야기를 또 해야 됩니다. 상관이 있군요. 네. 원래 서울 최초의 발전소는 전차를 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전차는 전기가 있어야 들어오니까. 네. 물론 전기가 최초로 들어온 거는 경복궁입니다. 근데 그거는 왕실을 위한 별도 사치품이라고 봐야 되고. 그렇겠네요. 네. 최초의 상업용 발전소는 전차를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 당시에는 송배전 기술이나 이제 발전 기술이 되게 부실했기 때문에 전차 노선 근처에 지어야 되고 차고지 근처에 그게 1900년입니다. 동대문 근처에 이제 서울 최초의 발전소가 생겼고. 아 그래요? 네. 전차선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제 몇 개의 차고지들이 더 생기는데 서울 서쪽으로 가장 먼저 생긴 노선이 당시는 그냥 용산이었죠. 구용산선과 마포선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포 용산 일대가 서울 물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03년에 용산발전소라는 데가 새로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그 저희 녹음하고 있는 스튜디오에서 되게 가까운 청암동에 있는데 청암동 길 건너면 청암동입니다. 조금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지만. 네. 그 입지를 보면은 전차 노선 2개 가운데 위치한 곳이라서 양쪽 노선의 전기를 대기 되게 용이합니다. 아 그러면 옛날 용산선과 마포선, 이제 마포선은 제가 위치를 잘 아니까 네. 대충 그 둘의 종점의 거리가 뭐 몇 킬로 정도 될 텐데 그 몇 킬로 정도를 발전소가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 네. 전신주도 최대한 덜 걸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강에서 물도 퍼다 쓸 수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구용산선은 사실 지금의 그냥 원효로예요. 원효로. 네. 원효로가 옛날 도로치고 쓸데없이 넓어요. 네. 용산전자상가를 가로지르는. 네. 이 용산발전소는 잘 운영되다가 1938년에 폐쇄가 됩니다. 서울의 전차 노선이 계속 늘어나고 서울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전화도 깔리고 전등도 들어가고 전기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차 운영하는 회사인 경성전기회사에서 이게 한전의 전신인데 1929년에 자체 발전소를 세웁니다. 정말 오래됐군요. 네, 그게 당인리 발전소예요. 지금의 이름은 서울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선을 까는 능력을 좀 더 확보한 뒤에 서울 시내의 당시의 최고 외곽 근처 어디에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 그쵸. 그 아까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이때까지는 아직 영등포도 들어오기 전인가요? 직전인가요? 영등포가 이제 한창 만들어지고 있을 시기. 때. 네. 그렇다고 강 건너에 해놓으면 좀 위험하니까. 네. 왜냐하면 그 경성은 강북에 있으니까. 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 발전소라고까지는 안 되고 사실 상시 운영되기보다는 전력 수급에 맞춰서 공급량 조절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비상용. 네, 도시 레벨의 비상 발전기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만 수증기가 그렇게 보였던 거군요. 제가 그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뜻하는 말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거기에서 몇십 % 넘어가면 위험하다. 뭐 이래가지고 네. 얼러트 울리고 여름에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지 않으면 잘 안 돌아가는 정도. 그냥 그 유지 운영만 하고 있는 이유가 좀 단순한데 용량이 별로 안 크고요. 단가가 비싸서 그래요. 이게 작고. 네. 그 LNG 열병합 화력 발전이라서 우선순위가 좀 낮습니다. 원자력이 제일 싸고.
그죠? 네. 가스를 이용하는 건 단가가 좀 세다고 하죠. 네. 사실 다들 당연리 발전소라고 부르는데 가장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죠. 당연리 발전소의 이름은 당연리 발전소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은 배신당했어. 네, 저희 이름이 아니고 정식 명칭은 서울화력발전소입니다. 네. 이거 되게 오래전에 바뀌었거든요. 1999년에 바뀌었는데. 근데 왜 아직까지도 당일리 발전소라고 아, 근데 저도 구전되는 그렇게, 건가요? 네, 저도 그렇게 부르니까 네. 입에 잘 붙어서 그런가.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보이지 않는 그 알실이 비주얼로 역할을 하는 역사상 최초의 순간입니다. 우와 진짜. 자료 화면이 나갑니다. 네. 네. 와우. 잘 찾아보세요. 가장 다이나믹한 구조물. 네. 대충 약간 한 오른쪽 3분의 1쯤 되는 지점에 있어요. 네. 밤섬 기억하기로. 끄트머리에 이제 네. 서강대교 아치 왼쪽 부분에 기둥 2개 나와 있는 네, 박스. 굴뚝이. 그게 그 당연히 발전소입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유당을 제거해 속이 편안한 WPI 단백질, 장 건강과 정상적인 면역 기능, 뼈 건강을 위한 원료까지 함께합니다. 부모님도 편안하게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웰 프로틴 이뮨. 제조원 한국바이오팜 유통판매원 로아스웰. 우는 아이가 강조된 기부 광고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다면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해주세요. 기부문화 캠페인 아름다운 재단.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반찬 고민은 잠시 접어둬도 좋아요. 오늘도 내일도 오늘의 김. 오늘의 김 광고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밥맛이 좀 돌죠 요새. 좀. 네. 시름도 하나 덜었고 그렇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네, 제발 1심에서 사용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그러니까 밥맛을 자극하는 불맛이 또 필요할 때입니다. 네. 불맛, 적절한 염도, 적절한 기름기. 오늘도 반찬 국적에 흔들리는 당신의 동공을 잡아줄 친구 오늘의 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게스트분들이 모두 아주 호평을 하고 계시죠. 매우 그렇습니다. 무려 농축산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수많은 종류의 조미김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네. 오늘도 매대에 할인 행사를 붙여놓은 김 하나 그냥 사오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제 동생이 비린 맛에 되게 예민해요. 아예 그런 사람이 있죠. 생선을 아예 안 먹거든요. 그런 사람 미역국도 있죠. 안 먹고. 그런데 김은 이제 워낙에 필수품이니까 그나마 먹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네. 가려 먹거든요. 근데 오늘의 김은 잘 먹더랍니다. 좋습니다. 네, 조미김 맛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오늘의 김을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청정한 서천 바다의 최고급 원초 특허받은 천연 수정 불판에 3번 구웠습니다. 그래서 불맛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런칭하자마자 이어진 수많은 후기들에서 이미 맛의 검증을 마친 듯 합니다. 마트로 달려가지 마시고 엑세스몰로 달려와서 미리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정은정 3스타 오늘의 김입니다.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성격상 제가 뭐 10몇 년을 여기서 일하고 몇 년을 살았다고 해도 동네에서 친한 사람은 없어요. 식당도 은근 잘 모르시던데. 네. 가장 대화를 많이 해본 게 중국에서 오신 양꼬치 사장님. 그곳. 네. 이셨는데 그렇다고 해도 오랫동안 다녀보면 마포 갑 지역은 마포역과 공덕역, 아현역 지역은 원주민이 몇 대를 이어 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네. 말씨에서 느껴지나요? 일단 나이. 아, 중요하죠. 아, 네. 제가 아현역 쪽으로 기타 레슨을 받으러 가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했죠. 네, 거기서 확실히 눈으로 보이는 연령대만 봐도 네. 아, 여기는 좀 오래된 동네구나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가구단지 근처를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개발을 하면서 외지인 많이 들어온 것만큼이나 그냥 원주민들이 그대로 아파트로 다시 들어온 비율도 되게 높은 동네인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예쁜 카페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박 없습니다. 적어도 마포 갑은요. 네. 갑이 생각보다 오래된 동네예요. 정말 마포 갑이랑 마포 오른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말하겠습니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딴 나라입니다. 네, 완전히 네. 다르죠. 한양 도성으로 진입이라는 성격이 해방 이후에도 이 지역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포대로라는 큰 축, 네, 24시간 차가 막히는 엄청나게 큰 도로. 맞습니다. 중요한 도로죠.
청와대에서 국회 가는 가장 빠른 길. 네, 계속해서 지금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동차 도로 전용 도로도 아닌데, 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 길이죠. 네. 네. 상업지역이고 커다란 빌딩이 위치할 수 있을 만큼 도로가 넓은 그런 공간이죠. 국회에서 취임 연설을 한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발밑에 5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바로 따라서 가죠. 네. 그래서 그 도로명 주소 쓰기 전에는 귀빈로라는 별칭도 있었어요. 그랬대요. 네. 네. 이게 뭐 그 카터 대통령 방한 엄청 오래된 얘기죠. 네. 그게 계기라고 하는데 그 전에도 많이 쓰였습니다. 귀빈로. 왜냐하면은 여의도 비행장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이 네. 그죠. 퍼레이드하는 그 도로기 때문에. 네. 청와대와 비행장, 국회 등등등 사이의 길이라서 그 길의 중요성. 네, 김포공항 통해서 오면은 거기로 바로 들어오게 되는군요. 서울 올 때. 네. 네, 김포공항도 그렇고 원래는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제 건너오면은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이후에 자리 잡거나 혹은 여의도에 미리 나라 돈으로 자리를 잡았거나 그 전에 사비로 시내에 자리를 잡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이사를 해야겠다 싶은 언론사와 미디어 기업들이 이 길을 따라 나옵니다. 아, 그죠. 네. 네, 그 전통을 후발주자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 정치의 거점인 여의도와 종로, 청와대를 오가기 아주 쉽고 정부 청사가 어쨌든 종로에 있었으니까 광화문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지금도 있지만 그리고 서울역 접근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네, 언론사들이 이 동네에 많이 와 있기도 합니다. 네. 옛 길을 따라가면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용산에서 많이 가던 길을 따라가면 마포에서 쭉 가면은 서울역 서부역이 나옵니다. 이건 서울 사람들용 단어죠. 실제로 이런 말은 공식 명칭은 그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역의 서쪽 문을 서부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네, 맞아요. 처음 들었어요. 서울 사람 말이라니까. 서부역이라는 정확한 개념은 없는데. 네. 그냥 서쪽인데. 네. 아무튼 이 길 따라서 네, 서부가 또 나오네요. 서부지법과 서부지검이 있습니다. 아, 네. 핫플레이스죠. 최근 핫해진. 네. 지나치게 핫한 플레이스였어요. 네. 여기는 원래 일제시대 때 서울구치소였습니다. 지금 의왕으로 이전간. 네. 마포 감옥이라고 불렸던. 마포 감옥이었대요. 네. 훨씬 직관적인 이름이네요. 네. 여기 부속시설로 재소자들이 노역하던 기와공장도 있었고. 국정기와. 네. 기와는 되게 중요한 에셋인 게 어쨌든 그때는 건물을 지으면 다 기와로 덮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급이 딸렸죠, 항상. 그리고 힘든 일이고. 그렇죠. 이게 도화동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 자리는. 네. 뭐 TMI지만 그 드라마 중에 비밀의 숲이라고. 네. 배경이 서부지검이었죠. 저는 아까 슬쩍 이제 어젯밤에 이거 대본을 보다가 네. 동물의 숲이라고 잘못 읽어가지고 동물의 숲 배경이 서부지검이면 모여봐요. 빚을 얼마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갚은 거예요? 모여라 서부지검. 네. 모여봐요. 모여봐요 서부지검. 튀어나와요 서부지검. 비밀의 숲을 안 봐서 그래. 네. 요즘 열심히 모이고 있긴 한데 아무튼. 네. 윤석열 씨 기소 당시에 서부지법 난리였죠. 네. 이게 관할 얘기를 했었는데 서부지법과 서부지검의 관할 지역은 어디인가? 네. 왜 서부지법이 용산을 관할하느냐? 네.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을 관할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산이 원래 마포랑 하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용산방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보니까 용산과 마포가 도성에 대하여 하는 일과 인프라가 같더라. 네. 네. 이게 서울중앙지법이 원래는 서소문, 그러니까 서울 중심지에 있었는데 이게 지원들을 이제 지방법원으로 승격을 하고 관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에 이제 지금 동서남북 지방법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레벨 아래에 있는 법원들이었어요. 지방법원 아래에 지원. 네. 광역단체랑 지자체가 있듯이 지방법원하고 지원 구조인데 경찰, 소방, 법원 같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행정 관할을 대부분 따라가긴 합니다. 근데 1대1로 붙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언제나 이런 때는 역사적인 사연이 있죠. 네. 뭐 소방은 이제 그 자치구 체계를 거의 완벽히 따라가는 느낌이긴 한데 경찰서처럼. 경찰은 오히려 좀 더 유연해요. 자치구 하나에 2개씩 있다던가. 법원이 그 중에서도 가장 유연하다면 유연하고 뭐 나쁘게 말하면 가장 그 완고합니다. 잘 안 바꿔요. 그죠. 뭐 크게 인구
변화를 따라갈 필요도 없고 뭐 경찰서랑 소방서에 비하면은 네, 옮겨가더라도 관할을 잘 바꾸지 않았었는데 1989년에 이제 서부지법 개원 당시에 용산구를 담당하는 관할은 원래 중앙지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89년이 그 중앙지법이 강남으로 옮겨가던 시기예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까지 상당히 많은 공공시설들을 강남으로 우르르 옮겨놓죠. 그 틈에 대법원 대검도 옮겨가고 중앙지법도 옮겨가고. 지금 중앙지법은 강남에 있죠. 네. 근데 종로 중구는 여전히 중앙지법 관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법원은 서수문동,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청 별관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일대 그 동네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면 저 종로와 중구를 폭도들이 때려부셨으면 중앙지검을 갈 뻔했던 겁니다. 예. 이게 원래 서울의 중심이기도 하고 청와대 기업 뭐 본사들 뭐 이런 것들 다 원래 종로구 중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서울지법에서 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수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고하다고 하신 거군요. 법원은 네. 지 맘이다. 이거를 강남으로 넘어오면서까지 쥐고 오게 된 겁니다. 종로 중구에서 죄 지으신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귀찮게 되신 이유는. 네. 이거를 근데 용산까지 계속 쥐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용산은 서부에 맡기자가 된 게 95년입니다. 종로 대구 가는 대신에 용산을 내줬다. 네. 그때 용산엔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네, 뭐 합리적인 처사네요. 네, 너무 일이 많이 몰린다. 네, 많으니까. 네. 참고로 근데 성북구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지법 관할이었습니다. 헐 대박. 2014년까지도 그랬어요. 2월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내가 이게- 성신여대에서 뭔가 기물을 파손했는데 네. 강남에 가서 벌을 받아야 되는군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부자동대를 끝까지 계속 쥐고 있다 떼어내는 느낌인 것도 있는데 이건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근데 관할을 아마 생각 없이 그냥 떼고 붙이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네. 검찰 관할도 이제 지방법원 관할을 따라가기 때문에 검찰 관할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네, 생각을 해보면은 청와대 그냥 살았으면은 거기 그 종로구 세종로 1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기소하거나 뭉개거나 했을 텐데 왜 굳이 스불제네요, 스불제. 기본적으로 윤석열의 인생은 스불제긴 한데. 그쵸. 중앙지법이었으면 좀 더 헌정 질서가 흔들릴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느끼는데, 그렇군요. 근데 그냥 청와대 안 옮겼으면 친위 쿠데타 성공 가능성 올라갔다. 거기 살았으면 좀 달랐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마포 정치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당사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지리학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정치 네. 얘기를 좀 해보는 게 마포의 경우에는. 네. 한국 정치에서 당사는 되게 뭐랄까 뭔가 일 있으면 그 끌려 나와서 두들겨 맞는 그런 대상에 가까워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싶은데 네. 당사를 팔아요.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사로 재테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예. 이게 항상 그 당사는 돈 이야기랑 묶여 있어요. 그 한나라당 그 언제죠? 아주 예전에 2000년대 초반. 찻대기당으로 찍혀가지고 이미지 안 좋을 때 그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서 천막 당사로 갔는데 천막 당사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를 팔았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근데 그 팔고 들어간 천막 당사 임대료 그 지금은 이제 없어진 그 종합전시장이 아니라 여의도 중소기업 전시장이었죠. 거대한 홍합 모양의 거대한 풍선인데 그 풍선이 늘 그대로 있는 건물, 풍선 건물이었어요. 곰뱅이관이라고 불렀던. 네. 네. 그 자리에 이제 천막 당사를 치러 갔는데 거기 임대료가 그 당시에 열린우리당 여의도 당사 임대료보다 비쌌거든요. 천막인데. 네. 그죠. 제가 그래서 글램핑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라고 호텔에 가야지 이러면서. 아니 그래. 우리가 반성할 테니까 돈 많이 낼게.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당사가 끌려 나오는 맥락은 당선 무효형 받으면 이제 보전비 선거 보전을 안 해주니까 당사를 팔아야 된다. 이거는 정당을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 정치가 위험해지고 위태위태해진 뒤부터 거대한 정당들은 갑자기 나라에 받은 선거비 보전 받은 걸 토해내야 되는 위기를 생각해야 되는 수준으로 몰려요. 그래서
올해에 벌써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한 번씩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고민이 더 깊습니다만. 네. 그래서 뭐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 이재명 당선 무효 확정 시 민주당 기둥뿌리 휘청 434억 반납. 거기 이제 기사 열어보면은 당사를 팔아야 될 수도 있다. 네. 보수 언론들이 슬슬 내가 이제 그 축포를 터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그쵸? 지금. 네. 그 맥락에서 항상 예. 흘려나오는 게 당사예요. 폭죽 씨를 잡고 있다. 네. 라고 하고 3주 뒤부터 상황이 바뀌죠. 윤석열 당선 무효 시 국힘 400억 반환 파산 가능성. 근데 생각해보면 윤석열 당선 무효 가능성 매우 높거든요, 지금. 네. 그죠. 네, 파면 후 당선 무효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될 텐데 그러면 대선 선거 보전을 다시 토해내게 되겠죠. 네, 이 기사는 한겨레 거라는 점에서 그 폭죽꾼을 잡고 있다는 점은 같네요. 한겨레가 이제 폭죽꾼을 잡죠. 아싸 너네 곧 400억. 그러니까 네. 이 그 당사라는 폭죽을 들고 나오는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에 따라서 항상 근데 정당은 뭐 기껏해야 뭐 굿즈나 팔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정당은 옛날에 뭐 공천 장사를 좀 했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당의 공금으로 쌓아놓지는 않을걸요. 그걸 네. 탐관오리들이 먹지. 당은 돈이 없어요. 먹거나 쓰기 그러자면 바빴겠죠. 부동산을 팔아야죠. 네. 그래서 당사 이야기를 하는 게 정치의 전체적 맥락에서 아주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 당사들이 대부분 마포에 있었어요. 과거에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의도에 들어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의도랑 가깝고 뭐 이거 너무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게 그 확실히 고대인과 요즘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서울 사람들은요. 네. 걸어서 한강다리를 건너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이지. 심지어 뭐 불과 4반세기 전 되게 오래됐구나. 저 대학가 다닐 때 버스 타고 한강다리 지나가죠. 다리로 건너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흔히 봤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방금 실현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렸을 때 한강을 건너다녔다 걸어서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큰 사람들이잖아요. 네. 좀 더 멀리 가보면 약간 니체는 매일 7시간씩 산책을 했다고 했다 이런 문장이 성립되잖아요.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네. 7시간이 산책이야? 이러면서. 그리하여 신민당 당의 당사 직원들은 네. 국회에 갈 때 마포대교를 건너간 거예요. 걸어서. 네, 출근을 걸어서 했죠. 네. 그때는 피크민도 없었을 텐데. 아무튼 그리고 마포는 동교동계라는 거대 계파의 거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동교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가 마포에 들어올 개연성이 꽤 충분하죠. 그렇죠. 네. 몇 개의 당사들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시작은 신민당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전전전전전전신쯤 됩니다. 네. 아마 당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단일 사건으로 가장 유명한 곳일 거예요. 신민당 마포당사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YH 사건이랑 그냥 그대로 이어집니다. 네. 박정희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네. 뭐 굳이 이제 아주 간략히 설명하자면 뭐 이제 1979년 8월 9일에 직장 폐쇄에 항의하는 YH 무역 여공 170여 명이 마포 신민당사에 들어와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참고로 이때 이분들한테 신민당사로 들어가라고 권한 사람이 도시산업선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네. 임명진이라는 이름은 2010년대에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우리가. 네, 자유한국당의 임명진 선생님 네. 맞습니다. 비대위원장이었던. 네. 맞습니다. 운동하셨던 분이에요. 네. 김문수 케이스. 네. 원래 신민당 마포당사는 서울시에서 처음에 땅을 받아서 만들어진 곳이고, 신민당 이전 1955년 민주당 그때인데 아무튼 네, 20하고인가 아무튼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포대로의 바로 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정당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을 시절부터 마포의 터를 잡는 게 기본 문법이었다더라. 네, 기본 문법이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땅을 받아서 이제 임대료를 내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박정희 정권과의 뭔가 커넥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평범한 오피스 빌딩이 돼 있습니다. SK 글로벌 허브인가 아무튼 그런 이름이 돼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앞에 이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에 서울시 내 이제 민주화 운동 관련된 랜드마크들 혹은 장소들을 이제 기억하기 위한 표지석 같은 거를 몇 개 박아 넣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YH 빌딩. YH 사건이 있었던 신민당사 터 앞에 있습니다. 네, 동판이 박혀 있네요, 바닥에. 네, 지금 가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민련 당사입니다. 자민련 당사 서강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자민련이라는 이름이 끌려 나오는 거는 그 영남 자민련이라는 네, 그렇죠. 개념으로 많이 끌려 나오죠. 네, 새미래민주당 처음 저 대선 나설 때 호남 자민련 뭐 이런 말 들었고 호남 자민련 소리를 들었던 정당들도 많았고 이게 무슨 소리냐? 동네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당이다. 네. 라는 표현인데 자민련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네, 것이 자민련은 전성기 때는 모든 도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다 냈습니다. 자민련을 평가절하하는 표현이다. 그렇습니다. 자민련은 강력한 정당이었는데. 네, 부산에도 영남에도 대구에도 강원에도 자민련 당선자 다 있었습니다. 네, 지금의 국민의힘보다 더 셌을 거요. 전성기 때는. 자유민주연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물론 기본적으로 정치사에서 오늘 여유 있으니까 정치사에서 자민련의 입지는 공화당과 가까운데 민자당보다 좀 먼 오른쪽 네. 이었습니다. 합리적 구수?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동당이 보편적인 인권을 얘기하면 자민련은 탈북자 인권부터 먼저 얘기하는 북한 인권부터 먼저 얘기하는 전쟁 문제에 있어서 가급적 매파. 네, 모든 면에서 신한국당 한나라당보다 한 칸 더 보수적인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면 내 평생은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지자들 입장에선 찍어줄 만한 선택지였죠. 정치적 신념으로도 선택지가 충분히 됐었던 당입니다. 지금의 개혁신당이나 뭐 8년 전에 국민의당보다 훨씬 색채가 분명했던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당사도 좀 더 비쌌어요. 네, 꽤 오래 갔죠. 95년에 창당 당시에 이제 매입을 했고 2006년에 한나라당하고 합당 당시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그 합당할 때 이 정당 자산이니까 자민련 소유 재산을 이제 한나라당이 귀속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는데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네. 네. 땅 줘. 이제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황우여 사무총장께서 한나라당에는 매각대금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렇죠. 이거를 유권 해석해준 거는 송관이죠. 다음은 이제 민주당사입니다. 네. 이 민주당은 지금 빨강파랑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의 전신 민주당이 아니 민주당 아무튼 네, 민주당 괄호 1995년. 네, 지금 민주당의 전신쯤 됩니다. 전신이긴 하죠. 그 어쨌든 그 변신과 분화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작은 할아버지쯤 되죠. 네. 네. 원래는 평민당 당사였습니다. 네. 1989년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구매를 하셨고 평민당이라 함은 DJ의 그 민주당, 네. YS의 통일민주당과 갈라선 뒤의 그 민주당입니다. 네. 이게 아마 그 재테크 밈으로 약간 좀 돌았었어요. 그래요? 네. 그 새누리당의 재테크 밈으로 좀 돌았는데 한나라당 마포당사죠. 당시 마지막에는 이제 91년 야당 통합을 하면서 민주당이 평민당에서 이제 민주당이 주인이 되고 정당이 이제 뭐 굳이 말하면 이합집산인데 이합집산을 하면서 이제 소유주가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이번 주 기준으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에 4명이 지금 여의도에 같은 빌딩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무실이. 네. 이게 뭐 하는 거야? 거기가 명당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네. 이것들은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풍수지리도 하고 놀고 있는데 무속하고 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용강동 민주당사가 터가 좋은 곳으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네. 네, 그 말이 많았어요, 되게. 실제로 그러고 들어와서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했거든요. 95년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국민회의가 분당할 때 그때 이제 이 당사를 민주당에 남기느냐 아니면은 분당파가 가져가느냐 소송이 있었어요. 이제 DJ가 나가면서 민주당이 이름과 껍데기만 남은 꼬마 민주당으로 분류가 되게 되고 네. 진짜 동교동계의 힘과 돈과 인재들은 다 국민의힘으로 딸려갔던 시절이었죠. 네. 근데 부동산을 쟤네를 줘? 하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당사를 계속 들고 있다가 97년에 이제 신한국당하고 남은 민주당이 합당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산 사옥이 그 신한국당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잔류민주당, 이기택 대표 체제의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민주당하고도 계속 반복되는 돌림 노래인데 이게 이제 마포에 지리하게 묻어 있어요. 민주당은 예전에 제가 우리 애증의 정치클럽 시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네. 언제나 커지면 보수와 중도가 싸워서 보수가 쫓겨나는 게 민주당사다, 우리나라. 맞아요. 네. 네.
이제 민주당이 새정치국민회의로 갈려지는 순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본체라고 할 수 있는 DJ와 동교동계의 중도들이 짐을 싸서 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다른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TK, PK, 충청, 서울 등의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좀 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었어요. 이 정치인들이 꼬마 민주당으로 남습니다. 그들의 본색채는 보수이거나 혹은 상도동계의 줄을 애초에 서지 못했던 성정의 경상도 정치인들, 노무현이 끼어 있습니다. 그중에. 네. 예. 그래서 이 정당은 보수 정당으로 보죠. 95년 민주당은. 그렇죠. 네. 그걸 떼내고 지금의 민주당이 배를 남겨서 타고 넘어가서 지금의 민주당이 됩니다. 네. 예. 그 당시에 국민회의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대선 자금난을 덜어준 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못된 유산 싸움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뭐랄까 상도동계의 줄도 못 썼는데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선 혹은 초선의 정치인들이 되게 꼬장꼬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포기해버려요. 뭐 가오가 산다 이러면서. 그리고서 총선을 치릅니다. 각각 지역구가 다 달랐어요. TK, PK의 후보들은 신한국당한테 밀리고 민자당한테 밀리고 호남의 후보들은 국민회의한테 밀렸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수수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당사가 유일한 재산이었는데 그것도 털렸어요. 그래서 그때 강남의 역삼동에 고깃집을 차려요. 장비 마련한다고. 네. 예, 그게 그 유명한 하로동선이라는 고깃집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전 저서에 나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이 얼마나 가난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꼬마 민주당이 그 얘기의 배경에 이 용강동 민주당사가 나중에 이회창의 손으로 들어간 이회창 신한국당의 손으로 들어간 하루동선이랑 제목의 영화도 있네요. 그래요? 네. 그건 몰랐네? 2022년 나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꼭 당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 대선을 뛰려는 민주당계 정치인들이 마포에 이제 그 사적인 사무실 혹은 뭐 싱크탱크 이런 것들을 되게 자주 놓는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던 저희 지금 XSFM 455기 네. 사무실과 스튜디오로 분리되어 있는데 감선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죠. 네, 저희가 처음으로 냈던 사무실은 전 국회의장이 은퇴하면서 비우고 간 지지자 모임 방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그래서 그 국회의장이 버리고 간 지갑을 제가 발견해서 잘 분쇄해서 버렸습니다. 네, 그걸 제가 취득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돈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풍수지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뒤에 이제 여기 이제 부동산 소개해 주시는 분들한테 들었죠. 이런 사람들 방이 되게 많다. 이 동네에. 네, 이 건물에 그 DJ의 사무실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전 몰랐죠.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구나. 싸서 들어왔지. 네. 네.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가 잘 보이고. 네. 2017년 주간조선 기사에는 정치 1번지 마포의 부활 이런 기사도 있네요. 당시 대선 때 이제 대권 주자들이 캠프를 다 마포에 만들었다고. 그렇습니다. 네. 마치 일본에 다선을 하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는 사람들이 대충 다 한 동네에 산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은 문화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다습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 마포 갑이 많이 쓰이던 동네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계를 자칭하는 그 지금의 그 메이저 우리가 아는 그 민주당 말고 민주당계를 자처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낼 때는 항상 마포에 내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조금 재밌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간조선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웃겨 기사가. 뭐요? 원래는 버려진 땅 서울의 풍수가 변했다. 아니야, 마포는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상징성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포의 의미가 변했다. 결국 의미는 붙이기 나름이다. 라면서 이제 마포가 풍수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조정훈이 당선됐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주간조선식 엔딩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신선 소장이 과감하게 홍대 바깥쪽에 힙한 모든 동네 뺐습니다. 전통적인 인프라와 물류의 마포. 그곳은 진정한 마포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에 따라 구분하신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구분한 건데 시간 순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렇게 90년대에 음악 산업에 종사했던 한량들한테는 전통의 마포는 홍대거든요. 홍대와 신촌 마포을이거든요. 네. 근데 역사를 배우고 알았죠.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원래. 서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네, 그냥 정청래 그라드입니다. 다음 주에 마포의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 동네 얘기하면서 역사 얘기만 계속한 적은 처음이네요. 네, 이번 주에 그것은 알기 싫다 596회와 함께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건조 에디터와 유PD였고요. 신선 소장과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도 마포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 평일에는 손희상 선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되게 야심작인 것처럼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또요? 네, 무슨 얘기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말투를 들어서 뭐 재밌나 보지 하고 말았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다음 주 평일에는 이상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